중지 금지 명령만 받게 되면은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도 내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뭐 중지 금지 명령만 받으면 뭐 재산을 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체크할 게 있어요. 이런 중지 금지 명령으로도 못 막는 게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학을 꿈꿉니다. 기사활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톡톡전화 막아내고 그리고 또 내 재산에 딱지 붙고 경매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건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회생에서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막는 절차가 바로 금지명령, 중지명령입니다. 그런데 중지금지명령만 받으면 채권자의 모든 압박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지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고 못 막는 게 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에서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압류, 경매 같은 이제 강제 집행하는 걸 막아줌으로써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 집행 절차를 현재 상태 그대로 그냥 중단시키는 거고, 금지명령은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 이제 채권자가 새롭게 강제 집행 신청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에 반해가지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효라서 효력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중지 금지 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돈 갚으라는 채권자의 이제 독촉전화 또는 방문 추심 같은 거를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전에 이제 민사 판결 받은 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내 재산에다가 압류, 경매 같은 걸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내 재산에 대해서 뭐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도 못하고 근저당권 잡혀 있는 게 있어도 그 근저당권자가 회생 인가 전에는 경매도 못 넣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경매도 중지 명령으로 중단시킬 수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못 낸 게 있으면 그것도 국세청이나 시청, 구청,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내 재산에서 압류, 공매 같은 체납 절차 하는 거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 금지 명령만 받게 되면은 일반 채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도 내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뭐 중지 금지 명령만 받으면 뭐 재산을 다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체크할 게 있어요. 이런 중지 금지 명령으로도 못 막는 게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개인회생에서 상계라는 거는 개시 결정 시점에 채권자 본인도 채무자한테 이제 돌려줄 채무가 있으면 채권자 자신의 채권과 그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채권자가 금지명령 결정문을 받거나 해가지고 채무자가 회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채무자한테 줄 빚이 생긴 경우에는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회생에서 상계 관련해가지고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대출 있는 은행에다가 채무자가 예금 적금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정리 안 하고 있다가 회생 신청했을 때 은행에서 상계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아니면은 아직 금지명령 결정문이 은행에 이제 송달이 안 된 상태에서 대출금 있는 은행 통장으로 거래처 대금이 입금됐는데 그 뒤에 은행이 이제 내가 회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금을 기존의 내 은행 빚이랑 상계해 버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금지명령 결정문이 채권자한테 송달되기 전에 은행에 들어간 내 돈은 미리 빼놓지 않으면 그 뒤에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채권자가 상계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지만 받으면은 은행에서 상계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다가 은행에 들어있던 돈이 지급정지되거나 상계되는 일이 실무에서 종종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지 금지로 못 막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미 결정이 난 압류 전부 명령의 효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채권자들이 민사 판결 받으면 채무자 재산에다가 이제 압류 추심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이거는 중지명령 받으면 이미 결정난 것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압류 전부 명령은 좀 다릅니다.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게 채권자가 내 월급에다가 압류 전부 명령을 받는 케이스예요. 전부 명령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확정이 되는 순간 내 재산이 그 채권자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개념이라 그 뒤에 뭐 중지 금지 명령을 받아도 회생 인가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법에서 회생이 인가되고 나서는 전부 명령의 효력도 상실하게 만들어놔서 그때부터는 전부 명령권자도 내 월급에서 따로 돈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전부 명령도 확정되기 전에 금지 명령을 먼저 받아버리면 이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채권자가 내 월급에 압류 전부 명령을 할 낌새가 있으면 전부 명령 확정보다 금지 명령 결정을 더 빨리 받아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지 금지 명령은 채권자한테 도달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단순히 법원에서 명령이 나왔다고 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 결정문이 채권자한테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지 금지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 이름,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송달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설명드린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회생하면서 나도 모르게 채권이 상기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